이번 사건은 진짜 아동학대 사건이에요. 정말 제가 우리 제작진이 취재한 내용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 자, 나쁜 아빠인데 실형 선고까지 받았어요. 네, 10년 가까이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. 40대 아버지인데요. 첫 학대가 있었을 때 아이들의 나이가 불과 3살, 1살이었습니다. 학대한 이유도 좀 황당합니다. 1살짜리 아들이 조용히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뺨을 때렸습니다. 그 욕을 하는 게 말이죠. 제가 이 취재한 내용을 저희가 봤더니 그 강아지 새끼 그 욕을 세상에 1살짜리, 3살짜리 자녀들한테 막 했어요. 아니 그리고 세상에 1살짜리 뺨을 이렇게 팍 때렸다고. 와, 이게 말이죠. 아니 가능합니까 이게? 아니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하면 1살짜리 아이는 우는 게 본능이고 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울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빠는 전지전능한 상태에서 아이의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. 아플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응아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부모가 다 살펴야죠. 아이가 운다? 울지 말라고 아이를 강아지에 비유하고 아이의 뺨을 때린다. 사실 모르겠습니다.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부모 학대 사건이 있을 때 친권을 박탈하자, 친권을 좀 중지시키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상황일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발생한다면 이러한 어떤 친권 상실 혹은 친권 중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는 않을까. 이 사건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부모에게 그 부모로서의 자격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그 앞서 그 학대 이유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. 뭐 얼마나 대단한 이유로 때렸냐 하고 봤더니 세상에 리모컨 안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말 못 알아들어서 때리고 과자 부스러기 좀 흘렸다고 때리고 등산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조금 뒤쳐졌다고 때리고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. 자, 정말 이게 자, 이어서 또 어이없는 이유들로 진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는데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확진자 안 됩니다. 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뭐 법원 판단도 나왔던 그 확진자라는 표현.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살이 찐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는 조어죠. 자, 그런데 정말 자녀들이 살이 쪘다고 또 그걸 가지고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?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.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할 그때였는데 아이들 올라가봐 체중계 그렇게 사진 찍습니다. 이번 주 내에 1.5kg 10배 안 빼면 이번 주 아침 운동 각오에 그 아침 운동 각오해라는 운동이 뭐였냐면요. 아파트 단지를 2시간 동안 15바퀴를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. 지금 아까 보였던 그 화면에서 리모컨 가져오지 못했다고 때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아이가 3살 때예요. 3살짜리가 리모컨 가져오라 그러는데 말 못 알아먹었다고 때렸고요.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. 저런 식으로 지금 뭐 살쪘다고 폭행하고 또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어하면서 아이가 물을 먹고 있으니까 물 먹느라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머리카락을 잡고 또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이게 뭐 확진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폭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소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거? 네, 그래서 그 가정폭력은 특히 그렇지만 모든 폭력은 맨 처음에 그 처음 1, 2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1, 2회 때 이게 계속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게 습관이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서는 이유가 없어져요. 그냥 껌껌이 만들어서 자기의 파워 게임을 하는 거죠. 막 일종의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인정 못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서 대장 노릇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예. 그냥 내 말에 꼼짝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냥 이제 파워를 휘둘리고 그걸 대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힘을 남용하면서 본인의 쾌락을 느낀다고까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훈육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데 1살, 3살인 아이에게 무슨 훈육이 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된 그 지점을 보면 훈육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아니 근데 이렇게 체중, 뭐 운동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? 사실 이게 저희들이 사건이 일어나서 운동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것이지 저는 뭐 소장님이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운동은 핑계인 것이고
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자기의 화풀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대기 위한 모습이지 않을까. 예. 사실 뭐 제가 이 남편을 직접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아이를 자기 삶의 재단을 하는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이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더 깨달았는데 그 가족들이 마라톤을 했대요. 그리고 마라톤을 몇 킬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무리한 굉장히 신체가 힘들었던 순간이겠죠. 집에 돌아오니까 자전거 타러 갈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늘 마라톤 했으니까 오늘 자전거 타는 건 아니지 않을까? 내일 자전거 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.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럼 정말 아이들의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라톤을 했을 때 뭔가 아이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고 그 순간에 뭔가 자기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모습들을 결국 아이들을 통해서 그 화풀이를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진짜 제가 괜히 막 지금 일부러 뭐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.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. 너무 좀 상황이 심해서.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완전 미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3살짜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뺨을 팍 때려가지고 그 3살짜리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땅에 쾅 찧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? 예? 자 그런데 아이들만 때린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네. 물론입니다. 아까 첫 번째 학대가 10년 전에 일어났고 1살짜리, 3살짜리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무리 커봤자 지금 11살, 13살인데 그런 아이들도 때렸는데 엄마도 당연히 때렸습니다. 아이 아버지는 이 아까 전에 그 확진자 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아내의 휴대전화에다가 운동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운동하는 장면을 매일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감시하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또 폭행을 했습니다. 또 그다음엔 아내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자 아이들 체중 관리도 못하면서 왜 그런 데를 다니냐면서 또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. 이 모습을 고스란히 아이들이 목격했습니다. 그러니까 부인을 폭행도 했거니와 부인에게는 우리말 그 욕 중에서 가장 심한 그 욕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정말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.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와 진짜. 자, 그런데 결국 이렇게 10년이 넘는 동안 아내, 아이들, 이 인면수심이자 결국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내렸어요. 당연히 임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 정도 상황인데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잘못됐는 것이고 분명히 법원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말도록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, 그 가족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뭐 하자는 거냐? 전형적으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소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단어이겠죠. 내가 처벌받아야 하느냐.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이 잘못은 너희한테 있다라고 자기의 피해를, 자기의 그 가학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아빠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. 결국 아이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공포감을 심어줬었고 아빠는 혼자네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사실상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까지 문자로 전했다고 합니다. 자. 야, 아빠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. 아이고, 나는 혼자네. 그래. 니들 좋겠다.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심리는 뭔가요, 소장님? 네, 저는 아주 이게 더 괘씸해요. 왜냐하면 이제 때리는 것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때린 건 이제 자기가 뭐 욱해서 자기가 뭐 컨트롤을 못했다고 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준다고 보지만 이건 굉장히 의도성이 지금 있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전화 받아봐, 법 좋아하네, 뭐 이렇게 얘기다가. 우리 가족은 아빠 없는 존재구나. 아빠는 혼자네. 좋겠다. 이거 뭐예요? 아이들한테 굉장히 죄책감 주는 거예요. 우리 가족이야. 그래, 우리는 가족이지. 아빠는. 그래, 저 사람 그래도 우리 아빠지. 아직 너무 순진한 아기들은 가족이고 아빠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. 이거 이 사람은 간파했다고 보고요. 어른이 보기에는 잘 모르게 뭐 나쁜 아빠였으니까 아빠도 아니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심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드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?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인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살을 안 뺀다고 아이를 괴롭힌다는 게 좀 상식에 너무 맞지 않잖아요. 예. 그리고 이런 사건 설명할 때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들은 증거가 있고 본인이 인정하고 해서 딱 특정이 되는 것들만 고른 겁니다.
그러니까 저기에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폭행도 오히려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럼요. 생각하는 게 더 상식에 가까운 그럼요. 거예요.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.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. 좀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교도소에 간다고 하면 그 나와서 또 무슨 짓을 벌일까? 저는 솔직히 그 걱정이 더 큽니다.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